네, 방금 소장님이 잠깐 이야기해 주셨지만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상대 강도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달 상대 강도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 더 좋았다는 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하는 코스닥 지수도 상당히 탄력 있게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다가오는 8월 바람의 방향은 어디로 움직일까요? 오늘의 강의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죽철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 우리나라 주시장은 약간 상단에서 좀 막혀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지금 미국 시장의 흐름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서 일단 먼저 곧바로 꿀팁부터 하나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종목에다가 우리가 속칭 이야기하는 몰빵, 이건 좀 잘못 집어넣으면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 지수가 상승한다 그럴 때는 지수와 연관성이 높은 ETF에다가 최소한 30% 이상은 베팅을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마 지금 TV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또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이 아침에 미소를 편하게 지을 수 있는 분들은 과연 누굴까요? 물론 저희가 계속해서 공략했던 엔비디아나 팔란티어나 이런 종목을 갖고 계시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더보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뜯으면은 컴퓨터 바로 밑에 깔려 있는 그 마더보드, 이게 바로 어떤 거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지수가 상승한 ETF. 그래서 스파이, 조금 더 내가 공격 중이면 QQQ. 만약에 내가 시장이 이게 본격적으로 상승하겠는데 그러면 소위 3타임스의 레버지를 쏘는 이런 전략들이 아주 제대로 들어맞습니다. 국내 시장만 보더라도 주가 올라간 다음에 아까 종목별로 자꾸만 뺑글뺑글 돌아가니까 종목을 맞춰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번에 보시다시피 지수 ETF, 우리가 보통 12630 이렇게 얘기하는데 코스피 레버리지 쪽에 베팅을 쌓았던 것은 상당히 수익이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가운데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느닷없이 뜬금포식의 이런 악재들이 국내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이 악재를 오히려 고스란히 받은 것은 지난주에 코스닥 시장이었고요. 코스피는 버텼는데 도대체 어떤 악재가 현재 나왔는가? 그 짱돌 같은 악재의 두 개의 2대 악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주변적인 악재 내용은 좀 제법 있습니다만 특히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악재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합니다. 특히 지금 이제 7월 달이 끝나면서 8월 달, 그 뒤에 9월 달 기타 등등 나오죠. 그런데 지금 시장이 의견이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지금 이 장에서 이제 주식을 좀 팔고 도망가야 된다. 국장도 그렇고 미장도 그렇고 도망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있고요. 조만간 터질 게 온다. 여러분들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코र्스 같은 거 늘리려고 그 유튜브에 썸네일 제목을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이런 그 부분들이 많이 넣어져 있는데 이것도 완전히 위와 아래로 갈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싸게 살 기회인가? 아니면 내가 도망가야 할 것인가? 그다음에 내가 도망간다면 어떤 신호를 보고 도망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고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우리가 3단 콤보라고 얘기하죠. 선거 전에 악재 없다. 좋았죠? 그다음에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시던 시장은 대선 랠리가 있습니다. 라고 한 거 2탄. 지금 3탄 어디 와 있죠? 3개월이 그래도 좋다. 어떤 부분이 좋냐? 여긴 주가가 조정받아도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6월 달에 선거가 났죠. 6월 달 오케이. 7월 달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이제 8월 달 한 달 남았거든요. 여기는 미리 저는 결론부터 치고 들어가겠지만 여기 주가가 조정받아도 이거 좋은 기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라는 것들은 제가 부족한 부분들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추가적으로 항상 이렇게 말씀을 디테일하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조해서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짱돌 두 개가 저도 중간에 주중에 하면서 아니 이건 웬 뜬금포? 원래 뜬금포는 그 우리가 야구에서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큰 거 한 방 나오는 걸 갖다 얘기하는데 이건 그런 좋은 거 한 방이 아니라
아니 이래 갖고 이거 5천 갈 수 있겠어? 이런 내용이 나왔단 말이죠. 거기다가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가 또 한 방이 있는데 그분 뭔가라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가운데서 지난주에 그래도 시장의 중심이 됐던 종목이 있습니다. 누차겠죠. 저희가 상반기 올해 원폭을 많이 꼽는다면 저는 조선을 포함한 방산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올해 차트나 아니면 전체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연봉이나 지금 주가가 제일 신고가 라인, 그러니까 신고가를 돌파하거나 소위 올타임 하이라고 하죠. 신고가를 돌파하거나 신고가 그래프 근처에 있는 업종은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가 그럴까요? 제약바이오가 그럴까요? 뭐 어떤 것일까요? 그래도 딱 꼽는다면 조선, 얘들이 뭐 진짜 내가 조선의 모니라 하듯이 내가 시장의 주도진이라면서 이 조선주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얘들이 왜 이렇게 좋을까요?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지난주에 괜찮았죠. 왜냐하면 이제 다가오는 이번 주에 이게 법제화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조심할 것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얘는 약간 트레이딩 종목으로 보셔야지 야 이제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을 발행하니까 얘가 좋을 거야. 이렇게 또 여러분 접근하시면 이건 좀 피곤한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역시 리튬 2차 전지 종목 군단들이 또 좀 내려가면 올라가고 뭐 이런 모습도 또 보여줬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가 또 체크 포인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장장 10년 차입니다. 신구님 제가 뭘 꼭 해야 된다고 맨날 얘기합니까? 미국 항상 미국 주식은 꼭 진짜 하셔야 됩니다. 뭐 오늘 주가 올라가서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나의 노후를 위해서 저는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자녀분이 만약에 취직했다 그러면 매월 적금 부듯이 스파이를 버십시오 그렇습니다. 연 12%거든요. 연 4% 이상만 되면 나의 노후 준비가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소위 근로소득을 하면서 내가 퇴직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참 힘든 가운데도 일을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5억 정도를 내가 모집했다. 아니면 뭐 여기저기에서 하여튼 5억이 됐다 그러면 이 5억이 10년 있으면 10억이 되는데 그냥 10억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노후 자금으로 매년 4%씩을 꺼냈으면서 10억이 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도 해치할 수 있고 나의 노후 자금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국민연금 이거 보고 하면 아마 생활비가 충분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주식 왜 하나라는 이 부분들 잠시 후에 그래프를 잠깐 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주식의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요. 지금 국내 시장에서 아까 제가 올타임 하이가 찾아봐야 뭐 조선주 정도? 나머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참 또 애들 많이 태어나야 된다. 출산 장려해야 된다 해서 올라갔던 것들도 다 저 밑바닥에 박혀 있고 그죠? 자동차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뭐 화학주도 그렇고 뭐 전부 다 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은 올타임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사이클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미국은 꼭 가십시오. 특히 처음에 첫 임무는 마더보드부터 베팅하시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팩트체크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지난주 시장입니다. 역시 3,200에서 찡꽁빵꽁 찡꽁빵꽁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은 제가 매번 얘기하죠. Not bad, 나쁘지 않습니다. 거듭얘기지만 이게 그냥 만약에 이번 주에 제가 얘기했는데 이거 3,300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분은 좋죠. 하루 살 거 말 겁니까? 아니죠. 이게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냐면은 이게 꾸준하게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천천히 꾸준하게 오랫동안 이게 올라야 이게 많은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어요. 우리가 소위 트레이딩주 보면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갔다가 갑자기 확 밑으로 빠졌다가 어떤 점으로 보면 금세 반토막 하루만 해도 막 20% 30%씩 빠지는 거 있죠. 이건 사람들이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래 이러면서 또 여기서 좀 쉬었다가 또 다음에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고 구국존에는 요 아래 여기를 깨고 내려가겠죠. 그죠? 요 구간을 잘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짱돌이 2개가 날아왔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시각이 8월 달부터는 안 좋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고 무슨 소리야? 여전히 지금 시장은 괜찮아라는 쪽이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 어느 쪽이십니까? 그걸 판단하는 방법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예측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얘는 지금
지금부터 얘가 지금 조정받겠는데 내가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야 내가 지금 한마디로 토끼 새끼 한 마리 그놓고 툭 껴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맨 끝에 결론은 그래도 그거조차도 얘는 기회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뒤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문제는 코삭에서 터졌죠. 그죠? 특히 일반 투자자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이 방송 주말 다른 데 시간이 없으셔서 일요일 날 듣고 계시는 이런 분들은 이 코삭이 이게 지금 주가가 위에서 푹 빠지죠. 자, 이럴 때 하나 꿀팁이요. 이게 올라가다가 여기 이렇게 장대목을 때리죠. 여기 이렇게 좀 화살표를 표시해놨는데, 그죠? 여기 1번 화살표 장대목을 때리면 올라갈 때마다 거기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요. 이 코스피는 옆으로 기간 조정을 보였고요. 이 코삭은 주가가 좀 비교적 올라갈 때마다 계속 두드맞으면서 지수상에서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국내 시장이 이렇게 혼조항사를 보였던 것은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대내적인 변수들이 충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도대체 뭐가 나왔길래 이러한 모습을 줬냐라는 겁니다. 자, 국내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을 보고 있다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썼어. 개 뿌리고 또 뭐 터지는 소리 나오고 있네라고 나온 게 뭐였는지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보시죠. 여기 이제 보시면 주식 관련 세법 개정을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투세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웠었습니다. 통과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새 정부 들어서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소위 상법 개정. 이건 이미 상법 개정에 대한 얘기 나오기 전에 상당히 많이 들으면서 우리가 이사회에서 결정된 안건들이 회사를 위한답시고 일부 대주주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정책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 주주들을 위한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가졌던 부분들이거든요. 또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주식 관련 세법 개정 전망을 한마디로 한다면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게 한 정책입니다. 뭐 복잡하게 언어를 썼지만 근데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부에서 많은 돈을 쓰기 위해서는 뭔가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한 건 당연한 것이죠. 다만 이 세수 기반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왜 하필이면 주시장에서 얘를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혼조항사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제가 느꼈던 거 법인세 최고율 인상하는 거 그렇죠? 이거 나오자마자 기억나는 게 있었습니다. 미국이 2015년 12월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어요. 제로금리에서 주가가 확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우리가 금리 안 올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쭉쭉쭉쭉 올라갔었어요. 근데 2016년도 12월 달에 똑같이 또 금리를 또 요번에 올렸어요. 웬걸? 이때는 금리 주가가 안 빠졌어요. 약간 옆으로 기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2017년도, 2018년도에 주가가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맨 끝에 2018년도 10월 달 주가가 빠진 거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2017년도, 18년도에는요. 미국이 금리를 3번, 4번 올릴 때예요. 다시요. 얘가 금리가 제로금리 있다가 금리 한 번 0.25 올리는데 2015년 12월에 주가가 폭락을 줬어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두 번째 올렸는데도 금리는 올렸는데도 주가는 옆으로 기었어요. 놀라운 것은 2017년, 18년도에 금리를 올렸는데도 주가가 강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기업의 실적입니다. 항상 주가란 쇠퇴의 물의 온도와 같아갖고 경기와 금리의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데 주가 올라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높았던 미국의 법인세, 35%의 법인세를 우리보다 낮게 21%로 내리니까 기업을 앉은 자리에서 순이익이 증가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법인세 인상한다 그러면 물론 이 법인세 최고 인상은 뭐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는 좀 어쨌든 영향을 주겠죠. 그다음에 또 나온 얘기가 보니까 증권거래세 인하 부분을 정상화시킨다. 이 단어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증권거래세 인하 부분은 정상. 그럼 지금 비정상인가요? 그게 아니라 회계시킨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이 얘기가 나와서 이건 또 뭘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속칭 골 때리는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 대주주 판단의 기준을 종전으로 되돌린다? 이게 지금이 50억인데 얘를 10억으로 돌리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주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캐파가 커졌는데 그러면 예전보다 오히려 대주주의 기준을 올려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친구는 이거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아니요. 아니 캐파가 커졌으면 오히려 야 웬만한 사람들은 이게 시장이 좋아지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잔고도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여기서 50억을 여기서 60억으로 올린다든지 그게 아니라 50억을 10억으로 되돌리기를 검토한다? 야 이거 진짜 뭐 푸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이게 특별한 효과도 없는 데다가 이렇게 되면 12월 달 그러니까 12월 달 되기 전에 이미 11월 달 아니 더 빠르게 어쩌면 10월 하순서부터 뭐가 나올까요? 아까 좀 코삭이 좀 더 약했잖아요. 코삭을 중심으로 해서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게 때려놓고 또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또 연초되면 다시 또 사들어가요. 여기서 고생하는 건 뭘까요? 일반 개미 투자자들만 고생합니다. 대주주의 판단을 종조로 돌린다.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이걸 50억이 아니라 55억이나 60억을 올려야 되지 얘를 더 내리면 이거 죄송하지만 요새 웬만한큼 현금 부자들 보면 이 주식 투자하는데 10억은 돈도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우리 일반 말고요. 이거 이렇게 보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굉장히 클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풀 뜯어먹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돈들이 얼른 흘러갔으면 좋겠대. 어디는 막아놓는다고 그랬어요. 대통령께서. 부동산은 막고 그 돈이 물꼬를 주식시장. 그렇죠.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러려면 뭐 복잡한 거 없어요. 사실은요. 경기가 안 살아난다? 뭐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돈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아 주식시장이 좀 더 계속 좋아 보십시오. 아마 우리 신부님도 주식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저 홈쇼핑 같은 거 보다가 애들이 뭐 사달라면 아마 그죠? 아니면 집에 더 높으신 분이 여보 나 저거 하나 갖고 싶어 그러면 알았어 하고 누를 거고요. 그죠? 주말에 또 회식도 할 거고요. 주식시장 올라가 보시죠. 수비가 가처분 수익이 늘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배당 수수에 관련돼서 이게 여당 내에 이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뭐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매스컴에 나왔지만 어느 한 분이 배당 수수세를 갖다가 얘를 갖다가 분리과세가 아니라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얘를 갖다가 집어넣는다면 이거는 국소수의 주식 재벌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중간에 나오는 바람에 장이 위에서 한번 장대를 확 내리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건 실명을 제가 거론해도 되겠지만 성심은 얘기할게요. 근데 이 뭐뭐 의원께서는 무슨 소리냐? 이거 그렇지가 않다. 이거를 배당 수세를 분리과세를 해야 이 주시장도 살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하니까 아마 지금 어쩌면 유튜브 상에서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 배당 수세 관련해서 시장에 부정적인 얘기를 한 이분은 조금 높은 자리에 계세요. 근데 이분은 제 기억에 지난번에 금투세 얘기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분 주식을 안 하시는가 봐요. 아니면 이 주식 투자들의 마음을 좀 모르시는지 하여튼 뭐가 모르시는지 하여튼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순간 위에서부터 짱돌을 두드려 맞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진 암흑의 분인데 이분의 어떤 그 대결 구도식으로 흘러가는 저는 모습을 주고 있는데 이게 돼야 부동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자금들을 그 물꼬를 주식시장으로 끌고 올 수 있음을 강력하게 저는 주장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상법 개정 얘기 나올 때도 이 상법 개정 별로 나오지 않을 때도 시장이 자기 가치를 가지려면은 이게 개정돼야 된다는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국내 시장이 지금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이유를 한 줄로 대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다? 미안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하반기에 금리를 내릴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리를 안 내린다는 게 아니고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게 아니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경기가 좋아지는 것과 금리 내린 것 갖고 예를 설명하려면 저는 설명 못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딱 한 가지로 예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코리아. 뭐예요? 디스카운트
해소 국면입니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면이 나타날 거다 생각해서 외국인들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또 주변에서도 야 이거 이제 미국 말고 다른 마켓을 들어가면 한국 시장에 들어갈 될 거 아니야 하는 것이 이 상법 개정과도 연결되어 있고 뭔가가 선진화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어떤 거는 뭐 어쩔 수 없겠죠. 세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 어떤 건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는데 이 증권거래세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냥 우리 일반 투자자,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대주주 판단 기준을 뭐 50억에서 10억으로 하더라도 난 상관없는데 혹시 이런 투자자분 계십니까? 시장은요 메이저급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소위 얘기하는 큰 손들에 의해서, 옷대들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거든요. 이들이 도망가 버리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손해를 보는데 이건 진짜 저는 아니오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배당수재 관련돼서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 무슨 의원께서 좀 힘을 내셔갖고 뭐라고 하시는 이 분에 그걸 갖다 좀 완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듣고 야 이거 시장이 갑자기 또 왜 이러냐? 그러니까 잘 나가던 우리나라 시장이 또 우리가 진짜 5천원 아니어도 우리가 만약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면 어디까지는 보통 바라볼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한 4천 정도 이상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구나라고 그런 꿈을 풀고 가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찬물을 딱 끼얹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좀 주식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이게 대주 이렇게 돼버리고 배당 소득세 관련돼서도 얘가 분리과세가 안 되고 그러면은요 주식시장에 더 이상 큰 돈이 들어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 짱돌이 지금 하나가 나눠졌고요. 근데 두 번째 짱돌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짱돌이죠. 두 번째 짱돌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건 내부적인 짱돌이고 외부적인 짱돌이 이겁니다. 미국과 일본이 주요 무역 협상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상호 관세를 15% 했습니다. 원래는 25% 한다고 그러다가 15%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 시장이 위로 뿜뿜 올라갔어요. 주말은 좀 조정받았는데 뿜뿜 올라갔어요. 자, 전 이걸 보면서요. 일본에서 이시바 총리가 막 자랑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일본 증시도 올라가면서 우리가 알고도 속는구나. 우리가 트럼프가 자기 거래 기술을 다 공개하고 우리가 처음에 야 저건 트럼프의 하나의 수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높이 때렸다가 15%로 되니까 오우 땡큐 하면서 올라가는 거 보고 결국 트럼프는 난 사람은 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기대되는 게 10에서 15%가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이거 10%는 일단 1분 하는 걸 보니까 물 건너가는 얘기고요. 우리도 잘하면 15%에서 되지 않겠냐. 근데 이건 사실은 좋아할 일이 아닌 거죠.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1944년도에 브리튼 우주협약 이후에 미국이 영국의 기축통화를 받아서 기축통화가 되면서 1945년도에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과 소련, 소위 이데올로기 전쟁,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서로 대립구도가 되면서 미국이 어떤 이데올로기인 전쟁엔 다 참가했잖아요. 대표적인 게 베트남 전쟁, 우리나라 6.25. 그러면서 이때 식민지 삼아도 할 말이 없는 독일이나 일본 같은 패전국을 오히려 끌어안으면서 자기네 시장을 개방하면서 자유무역으로 갔는데 이게 다시 이제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호무역주의로 점점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길게 보면 좋아할 일이 하나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소위 글로벌화, 세계화 그러다가 이게 점점 보호무역주의로 가면 누가 유리할까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유리합니다. 제가 자꾸만 미국을 하십시오라는 그 내용도 어떤 거냐면 지금 모든 정책이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다른 나라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 미국을 빼고 야 미국이 진짜 그래? 그럼 우리 미국 빼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갖고 우리끼리 한번 무역 한번 잘해보자라고 하잖아요. 이거 되게 웃긴 얘기입니다. 베센트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뭐라고 했죠? 근데 자기들 전부 다 흑제국끼리 모여갖고 뭘 하죠? 시군이 제 얘기 무슨 일인지 알아듣겠죠? 이게 미국은 소비국이니까 다른 나라들 물건을 팔아먹기 좋은 나라인데
전부 다 물건을 팔아먹어서 흑자국끼리 야 그럼 미국을 빼놓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여기 소비국이 있어야 뭘 잘해보고 자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게 거래 기술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25% 한다고 그러다가 15% 가니까 얘가 아주 좋았죠. 또 이게 더 결정적으로 자동차 품목가세도 얼마가 있습니까? 원래 25%를 때린다고 그러다가 이번에 12.5로 얘를 반을 딱 깎았죠. 그리고 기존에 했던 2.5%에서 15%. 어쨌든 이로 인해서 일본 증시는 뿜뿜 하고 올라갔고 이로 인해서 국내 시장도 야 그럼 우리도 해결 잘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위로 튕겨 올라가는 모습도 우리도 같이 중간에 보여줬다라는 거죠. 근데 일본의 입장을 봤을 때는 농산물 개방하죠. 쌀 75%를 즉시 확대를 하고 그다음 나머지 보십시오. 뭐 알래스카 LNG는 뭐 우리가 뭐 별도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보잉 100대 또 구입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주말장에 보면 보잉 관련된 종목들도 일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거. 여기에 키포인트 또 여기입니다, 이거.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 5,500 달러 그러면 실감이 안 나죠. 우리나라 외환보유 고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외환보유 고가 대략 한 4천억 달러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보다 더 많은 돈을 일본이 미국에다가 투자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서학개미 그러잖아요. 그죠? 미국에 투자하는 서학개미. 얼마 투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략 한 1,500, 1,6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돈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야, 이거 하면서 진짜 전 일본 사람들이 욕 안 나오는 게 참 용합니다. 5,500 달러 미국에 투자하는데 그럼 이제 미국에다 투자를 했어요. 그럼 일단 우리한테는 부담이죠. 왜냐하면 일본이 미국과 손잡고 어떤 걸 갖다 투자해서 얘가 커간다면 그게 만약에 우리의 경쟁 사업이 된다면 우리한테 부담감을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이익이 나오는 것의 이 90%는 계속해서 미국에 잔류하기로 했다. 그 돈을 못 빼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얘기했죠. 미국이 소비국이고 다른 소비국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국이 소비국 말고 만약에 중국 같은 데가 커다란 소비국이고 인도가 커다란 소비국이면 이렇게 미국이 지 멋대로 저렇게 놀지 못할 텐데 이게 미국이 소비국이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자기네가 이렇게 소비국이면서 얻어갔던 혜택, 제가 몇 번 얘기하죠. 그러면 달러 패권을 내놔야 되는데 달러 패권을 안 내놓는다잖아요. 트럼프가 이번에 미팅하면서 자기는 달러 약세를 원한다는 얘기를 여러 가지를 했죠. 이게 달러가 약세가 돼야 자기들도 수출도 하고 뭐 트랙터도 팔고 뭐 팔고 달러. 근데 이게 또 달러가 약세된다면 기축통화가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가 일정한 수요는 필요하니까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미국의 달러 혹은 미국 국채의 수요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미국의 손아귀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식쟁이잖아요. 비난은 비난이고요. 우리가 트럼프가 싫은 건 싫은 거고요. 주식쟁이의 입장을 봤을 때는 이게 모든 정책이 계속 이게 시작이잖아요. 앞으로 트럼프가 대통령 하는 동안에 계속 이게 나갈 텐데 내년에 오죽하겠습니까? 또 내년에 미국은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늦어도 내년 3월, 빠르면 올해 달력을 넘기자마자 미국의 모든 모드는 선거 모드로 넘어가거든요. 이런데 야 이제 미국이 크게 내려갈 거야. 근데 미국이나 우리나라 내려가더라도요. 여기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얘가 어려울 때는 뭐에 득이 나오면 위험하다고 그랬죠. 제가 맨날. 기억이 쉽게 나가게끔. 지표나 아니면 종합은요. 21선이 쌍봉의 모습을 줄 때가 위험한 겁니다. 낙타에 득이 나올 때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맨 밑에 트럼프가 돈을 주면 관세를 낮출 수 있다. 뭐 이런 해괴망측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여기 같이 적용할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 얼마를 얘기하느냐? 4천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4천억 달러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중간에 보면은 재계 인사들 만나는 거 얼마 전에도 뭐 삼성의 이재용 회장과 만났다 뭐 그런 일이 나오잖아요. 근데 첫 번째 일바따로 만난 게 누구였죠? 바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었죠. 왜? 지난번 여러분들 백악관 가서 트럼프가 탁탁 두들기면서 투자한자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관세심이다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정말 이런 표현해서 저하지만 한마디로 관세라는 무기를 들고 유혹하니까 봐라 이 보따리 쌀고 지금 미국으로 공장지로 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이 현대 정의상 회장 이후에 지금 재계 인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우리가 얼마를 투자한 거는 이 투자는 누가 해야 됩니까? 결국은 그룹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얼마 정도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긁고 모아서 계산해보니까 1,000억이 됩니다. 꼴랑.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또 점검해야 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 8월 달 이후에 장이 좀 어렵겠는데라고 보는 그쪽의 시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쟤들이 물론 이건 아까 거래 기술이죠. 4천억 달러 얘기한 다음에 확 이게 내려가면 우리가 또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1,000억밖에 준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4천억을 얘기하면서 나중에 우리한테 한 1,500억이나 2,000억만 얘기하더라도 야 그래도 우리가 4천억 얘기하다가 2,000억 얘기 났으니까 좋다 하면서 또 우리도 일본이 올라갔던 것처럼 이게 해결되면 우리도 뿜뿜 올라갈 겁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올라갔던 것도 다음 주에 그 중국과의 협의도 있지만 EU와 또 협의를 한다고 해서 올라갔듯이 우리도 뿜뿜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점점 세상은 누구 위주로 돌아가는 겁니까? 미국 위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미국 위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 웃기게 미국에서 뭘 강하면 야 우리나라에 수혜주가 뭐가 있지 찾는데 왜 그럽니까? 해외 직구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나라 올해는 제가 얘기했지만 올해 우리나라 시장은 한 6 정도 미국은 4 정도가 좋은데 평생을 놓고 보면 미국의 재테크는 꼭 하셔야 됩니다. 미국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꼭 하십시오라는 말씀 주고 싶습니다. 어쨌든 국내적인 짱돌과 그다음에 국외교적인 이런 짱돌 다른 것보다도 4천억 달러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야 이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미국에다가 공장 진다고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많이 지금 알게 모르게 나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여기다 또 투자하고 이것도 똑같죠. 투자 이게 90% 이거 무슨 소리냐면 너희들 그동안에 미국에서 장사해서 팔아먹으면서 생겼던 그 이익을 쉽게 하면 한 푼도 가져가지 마라 이거예요. 그게 트럼프의 정치예요. 우리는 욕할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편에서는 또 미국에서는 또 트럼프를 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저는 주목해서 봅니다. 뭘?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 앱스타인 문제, 아동, 성 관련된 문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도 뭐랄까 협박 아닌 협박이 이렇게 되고 있고 다음에 이게 해결된다면 주가는 빵 하고 뜰 거다. 얘가 한번 근데 빵하고 뜰 때 한번 보자. 우리가 빵하고 한번 뜰 때 우리가 무조건 즐거워할 것인가 아닌가는 한번 보자. 그래서 약간 불투명성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공략 포인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측은 예측이고요. 알고 매매해야 되거든요. 그건 이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 지난번에 요 밑에 하단에 밑으로 갈 때 3,150이었나요? 여기만 밑에만 지켜주면 일단 얘는 괜찮다 그랬죠. 근데 아래만 막힌 게 아니라 얘가 위도 막혔잖아요. 그럼 요 번째 얘가 주가가 밑으로 내려갔을 땐 여전히 항상 30분 봉을 켜놓으시고요. 저점 지지 여부를 꼭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도 마찬가지, 호삭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깨는가 안 깨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 만약에 여기를 깨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위에서 일봉상에서 5일 평선이 가격 조정을 받아버립니다. 이게 가격 조정을 받아버리면 결국은 이제 21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앞에 있는 고점들이 당분간 상당히 고점을 돌파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미리 들어오시면 나머지 내용은 제가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제가 알아서 여러분께 그건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은 내가 알고서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번에 이게 올라갈 때 800포인트, 900포인트 올라갈 때 못 먹으신 분들은 올해 이 조정이 절호의 찬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관계에서 미국 장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제가 중간에 뽑아놓은 건데요. 이거보다도 더 올라갔죠. 아마 좀 더 올라갔을 겁니다. 아침에 제가 아침에 일찍 나오라고 바빠서 못 봤지만 좀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1번 트리플 커널 1번 발해 방향. 좀 아까 우리 신구님도 얘기했죠. 월이 바뀐 다음에 발해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상대 강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얘는 지난달도 발해 방향이 밑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번 트리플 크라운 3개가 겹치는 거잖아요. 발해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1번. 2번 여기 매수 올킬. 여기 보면 매수 올킬이죠. 이렇게 매수 올킬이죠. 여기 위에가 매수 올킬. 지금 미국은 그런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얘들은 조정을 받을 때 특히 여기 20선 근처에 들어올 때는 베팅을 안 하셨던 분들도 꼭 사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가운데서 지난주 주간 단위로 어떤 종목이 강했는가, 그다음에 얘는 끌고 갈 것인가, 좀 조심할 것인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지난주도 그대로 나갔죠. 리튬과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좀 어느 정도 움직일 것이다 그랬는데 얘가 드디어 위에서부터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얘가. 얘도. 여기 보시면 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얘는 좀 위로 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얘네들은 우리가 투자의 조목이 있고요. 그러니까 방향을 가지고 얘가 더디 가더라도 우보의 걸음처럼 그냥 쭉 가기 때문에 매번 얘기지만 조선을 포함한 방산 같은 종목군들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결국 방향이 저기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종목이 있고요. 얘들처럼 아직까지 2차 전지가 지금 추세가 돌린 건 아니잖아요. 이게 추세를 만들려면요. 나쁘다가 아니라 추세를 만들려면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쌍바닥을 만들어야 되고 또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20톤도 만들어야 되고 특히 이렇게 막 상한가를 동반해서 올라가는 종목군단들 이런 종목군단들은 또 언제 어느 때 중국에서 지금 중국발 재료잖아요. 중국에서 어떤 재료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얘를 막 끌고 간다기보다는 약간 트레이딩식으로 이들 종목군들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이들 종목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리스크가 큰 그 부분들이 있다. 다만 현재 주가의 패턴에서 얘가 내려가더라도 저가 때문에 계속 들어오는 것은 그건 맞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다음 주에 화두가 되는 게 있죠. 자주 얘기했던 스테이블 코인. 다음 주에 법안 발의 가능성이 있으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주고 있거든요. 미투온이 주말에 아주 굉장히 올라갔고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카카오페이가 이게 11만 원대에서 이게 얼마입니까? 한 반토막 났었죠. 불과 얼마 만에 딱 반토막 났었습니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이 테마주의 어떤 운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 법안 발의고 뭐고 다 오케이 알겠어. 그럼 얘 때문에 올라는 갈 거 아닙니까? 이거 올라갈 때는 쫓아가시면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하고는 이건 결이 다르고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가 성공적인 걸 하려면 누군가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쓰겠습니까? 우리는 카드도 있고 캐시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면 누군가가 외국에서 써줘야 되거든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나 기타 뭐 물가가 높거나 뭐 달러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사주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것이지 미군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최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K-팝 데몬 헌터스처럼 이 막 뭐 K-팝의 어떤 붐이 막 일어나 그리고 굿즈가 막 팔려. 근데 외국인들이 뭐 동남아 사람이든 아니면 요새 유럽가에서도 요새 스트레이키즈도 막 히트치고 있고 블랙핑크도 히트치고 있지 않습니까? 굿즈를 살 때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써야 된다 그러면 이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정책적인 면에서 고려해 볼 만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면 이거 조금 좀 결을 달리하는 거니까 얘는 어떤 테마주 때문에 움직이는 움직이겠지만 또 내려가면 또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이게 외봉이잖아요. 이런 게요. 외봉이니까 내려가면 뜹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뜨는데 위로 올라갈 때 쫓아갈 그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도 염두 두시고 매매 포인트를 잡아갈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조선 방산. 제가 여러분 그래프를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 끊어왔는데요. 얘는 길게 한번 보십시오. 길게. 1년 말고요. 3년, 5년, 10년 이렇게 길게 보시면 얘들은 거의 올타임 하이에 있어요. 신고가들입니다. 얘들은 모양을 보면.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얘들은 방향이 윗방향이니까 하반기에도 여러분들 작년에 엔비디아가 제일 강했을 때 그 이유가 연초에 강했기 때문에 강했다고 그랬죠. 얘들도 바로 그런 분에서 보기 때문에 얘들은 좀 올타임 하이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얘를 왜 꼽아내느냐. 이제 아까 국내적인 짱돌 중에서 우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정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풍지대로 자기할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조선이죠. 또 있습니다. 일본이 보잉 100대로 구매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보잉에 대해서 뭐가 또 살아는 얘기 나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잉과 연결된 이 회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얘들도 요건 좀 다릅니다. 결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요건 좀 결이 다릅니다. 요건 좀 결이 다릅니다. 요건 좀 약간 장투를 가져가는 쪽이 이게 맞는데 가격이 좀 싼 것들이 있죠. 낮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약간 트레이딩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탁이 뭐냐면 트레이딩할 종목군과 그다음에 장투를 갈 종목을 나누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미국과 연결된 거.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미국과 연결된 거. 뭐죠? 알래스카 LNG죠. 여기 프로젝트.
이런 종목들, 뭐 대표적인 넥스트리 좀 강하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이런 것들이 요거 가격이 싼 건 약간 트레이딩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이런 종목군들이 그래도 무풍지대에서 나름대로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지난주에 역시 실적 좋은 것도 좀 올라왔는데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그러면 금리잖아요. 근데 하반기 어차피 금리 내려갈까 싶으니까 이들 종목군이 조금씩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것들은 실적도 동반되는 것은 약간 장퇴 개념을 보시고요. 그냥 그게 아니고 테마성 종목은 짧게 보는 게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역시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 작년에 우리가 엔비디아, 올해는 빨랑빨랑 튀어, 빨랑튀어. 그다음에 크라투스, 그다음에 물 먹는 아마 전기 먹는 AI, 그래서 소형원자로 이런 종목을 비롯해서 아주 좋은 종목이 많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름 뒤에 N자 붙은 종목이 굉장히 좋습니다. 흐름을 보면은. 그다음에 맨날 제가 MP 그러죠. MP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움직이는 모습을 주고요. 로비넛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UAM, 그죠? 도심 항공 관련돼서 좀 이거 말고도 미국은 진짜 신고가를 때린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번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내가 조금씩은 지금 약간 너무 지금 늦은 거 아니냐? 미국은 늦은 게 없어요. 어딘가 시작해서 내려가면 그 내려갈 때 분할로 들어가시면 되니까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고, 특히 다음 주에 이런 것들 좌우할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습니다. 역시 일단 스톡홀름에서 미 중간 역시 이런 회의가 있는데, 이번에 베스트 장관이 아무 얘기도 없이 뭐 자기의 일정 때문에 불참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스톡홀름으로 우리보다 날아오라는 얘기인지 어쨌든 외교적인 결례가 있음에도 어쨌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2년 만기 국채 입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자 실내지수도 있고 ADM도 있고 맨 뒤에 특히 고용 동향. 그래서 다음 주에는 고용과 연결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FOMC 회의가 여기 있는데 뭐 이번엔 금리 동결하겠죠. 그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국가별 상호 관세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보면 뭐 마소, 그다음에 애플, 뭐 메타, 아마존, 기타 등등 뭐 퀄컴 많은 기업들이 다음 주에 한 30%가 실적이,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주가가 굉장히 변동을 많이 보이니까요. 이런 거 한번 체크하시고요. 보자란 것은 제가 유튜브 방송할 때 좀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 다음 주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 다음 주에 일단 아까 얘기했죠. 얘가 지금 여기를 돌파했죠. 얘가 지금 조정받아도 좋은 이유가 뭐냐면 꼭 하나 기억하시죠. 일파가 강하면, 이렇게 이걸 일파가 강하면 이게 만약에 관세니 문이 두들겨 맞다 하더라도 이게 1파고 이게 2파거든요. 반드시 3파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진짜 만약에 여기 두들겨 맞다 내려오게 되면 이건 오히려 분할배수 할 수 있는 절의 찬스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걸 못 먹었던 분들은 특히 주목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있습니다. 야, 그럼 진짜 조정이 시작돼 안 돼 그럴 때는 저점 붕괴 보고 체크하도록 하겠고, 나머지 기타 사항들은 유튜브에서 2차 디테일 방송할 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